그래서 저의 모토는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즐겁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답사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이 손님들이 드나드시는 대합실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스님들이 모이신 이곳은 노량진역 1번과 2번으로 나가는 대합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철도 역사 그래가지고 여기가 철도 역사 전시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시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시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전시관일까 싶지만 이 그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만 알아도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1974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쪽 끝에 사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쪽 사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진은 1899년 9월 18일 이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이렇게 기차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바로 그 기차 개통식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무슨 선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경인선. 네, 좋습니다. 경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인천까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은 서울이라고 하지만 그때 경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의 철도는 경성에서 인천까지 연결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쉽게 말해서 제물포까지 33.2km가 연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반쪽짜리 경인선이 개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우리 그 답사방에, 단톡방에 사진을 하나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 사진은 1897년에 착공식, 기공식이라고 하잖아요. 기공식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기공식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1897년이고 이 사진은 1899년이니 사진의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진으로 지금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이 기공식 사진인데 이 기공식은 사실은 경인선 두 번을 했습니다. 1897년에 한 번 했고요. 1899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이 개통식이 189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1897년에 기공식을 했을 때는 미국 사람 모스라는 사람이 이 인천 부설권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공사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 자금을 메꾸지 못해서 결국 일본 사람에게 넘어갔고 일본인 주재 하에 다시 경인선이 다시 착공이 들어간 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공식이 1899년 4월에 있었고요. 이 개통식은 1899년 9월 18일 날 됐다. 그래서 9월 18일이 사실은 철도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그 사진에 보시면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번호대로 쓰여 있어요, 사진에. 그래서 5번 정도에 되는, 우리 딱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서 1, 2, 3, 4 까만 검정색 양복 입은 사람 알렌이 되겠고요. 그 옆에 이제 보시면 뭐 판윤, 또 산성 판윤, 또 인천시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분들의 쭉 나와서 기공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잠깐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뒤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어디선가 익숙한, 네, 지금 한명근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기공식 사진이에요. 이 기공식 사진을 그대로 김태훈이라는 분께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될 것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한강 철교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한강 철교가 1900년도에 네 번째 사진에서 완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 철교가 완성이 되면서 반쪽짜리였던 그 경인선이 드디어 1900년 7월에
한강 철도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온전한 경인선으로 개통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조금만 저희가 움직여서 보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사진은 1974년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철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경인선은 철도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차, 트레인. 근데 전철은 땅 밑으로 다니는 전철이잖아요. 기차잖아요. 그래서 전철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 1974년이고요. 저 1974년 8월 15일 날 수도권 제1 전철이 개통이 됐고, 그거 역시 지금 이 노량진, 그 전철은, 죄송합니다. 전철은 청량리에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개통되는 수도권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1호는 뭘까요? 고속도로 1호. 경부선. 네,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전철 이 1호선도 이 노량진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도 경인선이 노량진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역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철도가 시발된 곳, 출발된 곳이라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발된 곳, 발음 제가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출발했던 이 노량진역에 1974년에 그 8월 15일 날 우리가 이게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1975년에 그 출발했다는 그 기념 표석을 세웠어요. 어디다 세웠냐면 이 안쪽으로 가셔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볼까요? 선생님, 왜 못 볼까요? 네? 모르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가까이 붙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띄엄띄엄 서 계실까요? 네. 그 기념비가 서 있는 표석은 현재 그 전차가 운행하는 선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올려드리는 이따 오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답사를 왔거든요. 답사를 와서 그걸 꼭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문을 똑똑 두드려서 두드렸더니 역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장님께서 직접 친히 저를 안내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본인이 찍은 사진을 그 기념비석 찍은 사진, 기념 표석 찍은 사진 저한테 공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그거 공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조금 후에 우리가 사육신묘 갈 거거든요. 사육신묘에 가면은 뒤에 이렇게 전망 좋은 데서 볼 수 있는데 정말 눈이 좋으신 분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쉬움 거기서 달래시고요. 또 원래 멋진 그 기념비 그 표석은 제가 이따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혹시 1호선을 가끔 타시나요? 전철 1호선을? 선생님 혹시 1호선 타시나요? 계속 타셨나요? 그러면 밤이 되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이 좋으시다면. 이 기념비석에다 점등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밤 6시부터 24시까지 갖다 불을 켜놓는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용산을 왔다 갔다 하고 1호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비석을 볼 수가 있다, 표석을. 이 표석은 1975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 기념비, 철도 시발지 기념비라고 거기다가 글씨가 새겨졌겠죠. 그 글씨는 그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거기다가 이제 썼고요. 거기에 이제 이 비석은, 이 기념비는 이차 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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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러한 연유로 여기에 세운다라고 내용을 적었겠죠. 그 내용은 미당 서정주가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각자 서정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의 해석이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김종필 국무총리가 기념비 희호를 적었고 비문은 서정주 씨가 적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량진역은 그러면 어느 때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첫 번째 기공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기공식을 해서 이제 노량진역이 완성이 됐는데요. 사실 이 노량진역에는 사연이 엄청 많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이 오르내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1974년 이 수도권 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다녔던 기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인선은 없어졌어요.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ITX, KTX 또 등등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수도권 전철화가 되면서 그 많은 수를 여기서 이제 흡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선에 대한 일반 열차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요. 여기가 전시관이기 때문에 뭔가 또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제 손이 간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노량진 역사 1971년도에 만들어진 노량진 역사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선로 있잖아요. 선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이 지어졌던 모습이고요. 여기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사진은 통일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선생님들 뒤쪽에 보니 이상하게 생긴 약간 그 장난감 같기도 생긴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붙어 있죠.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 화차. 화차. 맞습니다. 동력으로 가는 증기기관차 앞부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증기기관차의 각각 모습인데 이름들이 적혀 있네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장 오른쪽은 파시, 두 번째는 혁이, 미카, 그 다음에 저 보면 소리도 있고 뭐 타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신정호 선생님. 이름이 너무 이상하네요. 아, 이름이 너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모두가 다 기차의 이름이에요. 기차 이름이고요. 팟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퍼시픽, 태평양. 그러니까 전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름들이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퍼시는 퍼시픽, 태평양. 그다음에 혁이는 좁은 그 협계 있잖아요. 아주 그 폭이 좁은데 거기서 좁은 궤도 협계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미카는 미카도라고 해서 일본 말인데요. 일본이 미카도인가 미카다고 황제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름 다 좋은 것 갖다 붙였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조금 와보시면 소리, 이것도 영어인데요. 이게 단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타우는 10휠, 그러니까 10개의 바퀴가 간다 라고 해서 타우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도대체 이름이 붙은 연유는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를 모르지만 그때 당시 아마 가장 원대하고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퍼시나 소리나 타우나 미카나 이런 증기기관차들은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죠. 다만 철도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곳이 철도 역사 전시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료가 적잖아요.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야, 난 이거보다 더 많이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따가 1호선을 타시고 의왕역에서 내리시면은 철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도 박물관에 가시면 더 많은 철도에 대한 역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전시관이니까 뭔가 철도에 관한 그런 또 유물들도 있겠죠. 그 유물들을 보러 저랑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